2023년 7월 30일 일요일이고 7월 리밸런싱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 코스피 코스닥 보면 저번 달이죠. 7월 1일 기준이긴 하지만 저번 달보다는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을 했고요. 스파이크 QQ 다이아도 역시 저번 달보다는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뭐 내시장 평균 요렇게 내시장 평균도 나아졌고요. 상승을 했죠. 뭐 전체적으로도 뭐 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 계좌 역시 조금은 상승을 했고요. 8개 어떤 전략들의 평균도 조금 더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7월 달에 뭐 특징이라고 하면 젠포트 소형주가 주로 돌아가는 젠포트의 어떤 수익 구조가 많이 하락을 했죠. 소형주가 솔직히 이번 달에는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HA 플러스의 그리드 종목이 교체가 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네요. 자,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허정무위 볼까요? 허정무위는 조금 뭔가를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허정무위를 만들었을 때 어떤 고정 비중에 대한 것들도 조금 지금 여기 반영이 된 건가? 반영을 좀 해놓은 걸 캡처를 한 것 같은데요. DD 비중을 가지고 어떤 투자 비중을 정해 보려고 했습니다. 고정 비중에 어떤 플러스를 시켜서. 근데 이게 DD 비중을 처음에 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다 보니까 투자 비중이 자꾸 변해서 이 DD 비중을 25% 정도로 낮춰 봤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리밸런싱 할 때 뭐 하루만 지나도 숫자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조금 조절이 필요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SCHD를 추종하는 이 두 개는 아직 하나로 선택하지는 못했고 둘 다 비중을 동일시하면서 일단 같이 가져가 보고는 있습니다. K올레더 볼게요. K올레더는 뭐 정상적인 건 요렇게겠죠. 뭐 타이거 200, 미국 S&P 500, 그다음 금연물,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그다음에 뭐 파킹 통장 단기 자금이 들어갈 만한 요렇게 해서 정적 자산 배분을 해보자 요런 내용이었는데 올해도 2는 살짝 바꿨죠. 뭐 코스닥과 나스닥 뭐 그리고 뭐 30년 요런 식의 것들을 줬고 비중도 살짝은 틀었습니다. 원래대 2에서는 제가 이제 해보고 싶은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특별한 건 없죠. 여기는 거의 정적 자산 배분이라 좀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합니다. 매우 좀 눈에 띄는 건 나스닥이 꽤 많이 올랐다 이런 정도 보고 넘어가 봅시다. HA는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HA가 있고 어떤 한국에 투자하는 HA가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역시 뭐 팁의 단순 스코어 점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100% 현금을 들고 있어야겠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음수가 떴으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일단은 제가 HA 영상을 한번 올린 적도 있지만 꼭 그 팁의 기준을 두고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네 종목 모두가 랭크 1, 2, 3, 4 네 종목 모두가 양수를 띄면 여기에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10%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IF를 계속 빼지 않고 했는데 역시 빼라 그럴 때 뺐어야 했나봐요. 계속해서 손해가 누적되고 있죠. 국내 주식 역시도 미국제 10년 선물이 자꾸 떨어지면서 손해가 좀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이라도 빼야 되나 싶습니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결과죠. 자, 살려소요는요 꽤 오래된 전략이죠. 제가 만들었다기보다 제가 실행하고 있는 것 중에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제 점점 수익이 늘어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듀얼 모멘텀의 1년 퍼포먼스는
이파가 훨씬 더 높지만, 그래서 25% 전부 다 이파를 투자해야 되지만, 저는 이파가 높을 때 12.5, 12.5를 투자를 하는 전략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채권은 여전히 계속 안 좋습니다. 채권에 대한 게, 채권이 계속 안 좋아요. 지금 6개월 퍼포먼스도 거의 다 안 좋게 나타나고 있고. 아무튼 이래요. 지금 카나리아에서도 채권의 어떤 스코어 자체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주식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러니까 주식, 채권이 아닌 주식에 있어서는 꽤 좋은 시장인 것 같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형태죠. 섹터 11은 스파이에 포함 11개의 섹터에 골고루 비중 조절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S&P의 드로우다운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죠. 0.5 드로우다운이니까 지금 투자 비중은 한 60.44%를 11개 섹터에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을 배당과 장기 채권에 균등하게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좋고요. 괜찮은 모양이고요. 자, 픽4 역시 미국 시총이 좀 큰 종목 4개를 어떤 결정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죠. 투자 비중의 방법은 역시 DD를 활용을 했고, 이것도 스파이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드로우다운 위치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유럽의 토요타라든지 벤츠에 투자한 것도 있고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으니까 또 넘어갈게요. 자, 배당 성장은 국내 주식 10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죠. 각 업종 섹터별 하나씩을 추출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겹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저번 달보다는 나름 선방한 것들이 눈에 띄고는 있죠. 역시 삼바, LG이노텍,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가 낮아서 비중을 좀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상태이고, 최근에 삼바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고배당주라고 들어갔던 우리 금융주주 SK텔레콤이 좀 죽을 쓰고 있다, 이런 정도 보고 넘어갑시다. 선택을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기아가구 ETF는 또 업종별로 어떤 ETF를 추출을 해서 투자 비중을, 고정 투자 비중을 주고 있는 거죠. 비중 조절은 좀 했죠. 이 지금 아래 쪽에 있는 차이나 항생테크, 과창판, 차이나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이러한 것들을 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위쪽에 비중 조절을 좀 걸었고, 이게 꽤 높았었는데 목요일까지 2차전지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까지는 상당히 높았었다가 롤러코스터 한번 타고 나니까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타협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건 그냥 이런 종목이 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하기만 쉽게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지금은 DB 하이텍이 평가 비중이죠. 평가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SKIT가 조금 높고요. 퓨처엠이 그 다음에 좀 높은 것 같습니다. PNT는 최근에 2차전지 롤러코스터를 탈 때 정리를 해버렸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다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